미 중앙은행 연준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란이 요르단 미국 기지를 기습 공격하며 닷새간 이어지던 전쟁 소강 국면을 깼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봇개, 전력 인버터 신규 모델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헌혈이 급감해 미국 적십자사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전국 혈액 공급 위기를 선포했습니다. 유타주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불토네이도 현상까지 발견됐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 중앙은행 연준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데 표를 던지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관련 주식들이 또 급락했습니다. 첫 소식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금리를 3.6% 수준에서 다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열렸던 5번 회의 모두에서 또 케빈 워시 의장 취임 이후로도 2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보다 여전히 1%포인트 안팎 낮은 금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과 같지만 내부 분위기는 바뀌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 회의에 참석한 위원 12명 중에 9명이 동결에 표를 던진 반면 3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한 겁니다. 6월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었는데 그만큼 물가를 잡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금리를 써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워시 의장도 2% 물가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Committee remains resolute. You've heard this before, but we will deliver price stability. 시장 전문가들 70% 이상은 다음 회의가 열리는 9월에는 결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고 특히 자금을 끌어모아서 대규모 투자에 나선 첨단 기술회사 주식들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대표 주식인 마이크론 주가가 10% 급락했고 반도체 관련 주식을 종합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3% 내려앉았습니다. 3 dissenters is a lot. We are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a rate hike, and the markets are handicapping that.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도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인 5.2%를 넘어서면서 시장의 불안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이란이 요르단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하면서 닷새간 이어지던 전쟁 소강 국면을 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친 반응을 내놓으면서 강력하게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현지 시간 28일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성명에서 미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응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로 요르단 주둔 미 공군 기지와 중앙지휘소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협이 계속되면 저항도 이어질 거라고도 했는데 공격적 행동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도 이란의 공격 사실을 확인하며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집트 내 미국 소유 액화 천연가스 저장 설비도 드론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 중 두들겨 패겠다는 욕설까지 사용하며 거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력한 추가 공격도 공언했습니다. We'll see if we get there with an agreement at some point, but we're going to hit them very hard because it's our turn to hit them.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에 대한 공습도 감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호르무즈 통행료를 부과해온 이란의 페르시안 걸프 해상보험과 호르무즈 세이프 해상서비스청을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자금줄로 보고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 관련 기업 8곳도 함께 제재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에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배럴당 90.74달러로 7.9% 급등하는 등 유가도 출렁였습니다. 트럼프의 강경 보복 발언에 이어 사우디까지 미군의 공습에 가세하면서 확전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봇개, 전력 인버터 신규 모델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봇개, 전력 인버터 신규 모델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인증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전력 인버터는 태양광과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데이터 센터 전력 장비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FCC는 해당 제품들이 미국의 전력망과 통신망 등 핵심 인프라에 사용될 경우 공급망 안전성을 해치고 데이터 유출이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규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기업으로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유니트리가 꼽히며 중국 태양광 인버터 제조업체 선글로우와 통신 전력 장비 업체 화웨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를 둘러싼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 헌혈이 급감해 미국 적십자사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전국 혈액 공급 위기를 선포했습니다. 적십자사는 헌혈량이 최근 4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응급 환자 치료를 위해 O형 혈액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O형 양성 혈액의 경우 하루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재고만 남아있는데 전체 혈액 공급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요 혈액형입니다. 혈액 부족 원인으로는 폭염과 대기질 악화, 감염병 확산 등으로 헌혈 참여가 줄어든 반면 여름철 외상 환자 증가로 수요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적십자사는 헌혈 참여자가 각 행사마다 3명씩만 늘어나도 혈액 공급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미 북동부와 중동부 지역에 강력한 뇌우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광범위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뉴욕주 북부와 뉴 잉글랜드 전역, 뉴저지를 비롯해 워싱턴 DC 지역에 이르기까지 주민 1,000만 명 이상이 홍수주의보와 경보 영향권에 놓였습니다. 볼티모어 등지에서는 거리가 물에 잠겨 차들이 피해를 입었고 펜실베니아주 코얼포트에서는 불어난 물로 인해 주택에 고립된 주민 3명이 긴급 구조됐습니다. 폭풍우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워싱턴 DC 인근에서는 거대한 나무가 주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중서부 시카고에서는 최소 4개의 토네이도가 덮쳤습니다. 강력한 저기압 폭풍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타주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불 토네이도 현상까지 발견됐습니다. 와이드 무스 화재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밀러드 카운티와 카노시 남쪽 피시레이크 구규림 일대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번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불과 몇 시간 만에 5,000에이커, 약 2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번졌는데 진화율은 0%입니다. 현장 소방 인력이 촬영한 영상에는 거대한 연기 기둥과 함께 불길이 소용돌이치며 회전하는 파이어네이도, 즉 불 토네이도 현상까지 담겼습니다. 극심한 확산세와 예측 불가능한 소용돌이 때문에 인근 카노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컴백 이후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가 그래미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음악은 지역과 언어로 구분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최근 아시안 팝 부문을 신설한 그래미 측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BTS 7멤버들의 SNS에 일제히 그래미상에 출품하지 않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그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그래미상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는 내년부터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분야를 신설하면서 아시아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고 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이란 조건을 달았습니다. 글로벌 음악 업계에서 아시안 팝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다양성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장벽을 세웠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K-팝을 글로벌 팝이 아닌 아시안 팝으로 국한하고
K-팝 스타들의 본상 부문 수상을 막으려 한다는 겁니다. BTS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를 휩쓴 뒤에도 계속해서 그래미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버터 등의 히트곡으로 2021년부터 3년 연속 후보에 올랐지만 끝내 수상하진 못했습니다. 팬들은 그래미 SNS 계정에 BTS는 더 이상 그래미상으로 자신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글을 남기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선언을 통해서 과연 아시안 팝이 무엇이고 아시아 지역 아티스트들이 어떤 점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팬덤을 자랑하는 BTS의 이번 결정이 그래미상을 비롯한 서구 중심의 음악 산업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의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 2세인 프란체스카 홍 주 하원 의원이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홍 후보의 부상을 민주사회주의 세력이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을 넘어 경합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신호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홍 후보의 진보 성향 공약이 11월 본선에서 중도층 표심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무상 보육과 주 32시간 근무제, 아이스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등 최근 약진하는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됩니다. 올 가을 학기 캘리포니아대 UC가 캘리포니아 출신 신입생과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을 역대 가장 많이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는 올해 캘리포니아 출신 신입생 10만 2,031명을 합격시켜 지난해보다 1.4% 증가했으며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도 29,37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 신입생 지원자 전체 합격률은 78%였지만 캠퍼스별 경쟁률 차이는 컸으며 올해는 UC 버클리가 UCLA보다 입학 문턱이 더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에서 10% 이상 조정을 받으며 1%대 내렸고 S&P 500이 1%, 다우지수도 2%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한 산업재가 3% 하락했고 기술주도 2%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재개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키웠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하며 7.9% 급등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역시 6%대 뛰어올랐습니다. 여기에 연준이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3명의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 표결에 나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동시에 3명의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안정 의지를 강조했음에도 채권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의 낙폭도 두드러졌는데요.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겹치면서 엔비디아가 3%대 내렸고 마이크론은 9%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메타는 2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3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9%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린 가운데 시장은 내일 예정된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와 함께 6월 근원 PCE 물가 지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가 올해도 7월 31일 한국 위안부의 날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가 올해 7월 31일 한국 위안부의 날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글렌데일시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사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교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글렌데일시는 지난 2012년 위안부의 날을 지정하고 매년 기념해왔으며 지난 2013년에는 해외에서는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BTS 더 시티 R이랑 뉴욕 후원을 계기로 타임스퀘어 디지털 빌보드와 스탬프 랠리, 경품 행사 등 다양한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뉴욕 뉴저지 지점에서는 31일까지 방문 고객 대상 공동 브랜드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다음 달 8일까지는 온라인 경품 행사를 운영합니다. 또한 맨하탄 지점 스탬프 랠리 참가자 1인당 $1를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기부하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함께 펼칩니다. 제25회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가 오는 9월 25일에서 26일 뉴 오버팩 공원에서 열립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이번 축제를 K-팝 공연과 500명이 참여하는 한복 부채춤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타민족도 함께 즐기는 대표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뉴욕 한인청과협회와의 공동 개최, 한국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등 한인사회 협력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출신의 한인 대학생이 오하이오주 대학 기숙사에서 환각 성분 약물을 복용한 뒤 학생과 여성 직원 2명을 폭행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여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01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앞서 중범 폭행 미수 혐의를 인정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 마운트 템플 산행 중 캘거리에 거주하는 60대 한인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스크램블 코스는 경사가 급하고 낙석 위험이 큰 고난도 산악 코스로 구조대가 헬리콥터를 동원해 구조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숨진 박모 씨는 캘거리 한인사회 1호 안경사이자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온 인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6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684로 문의해주세요.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일본 남부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최소 1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지진으로 인한 쇼핑몰 폭발 당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첫 지진이 발생한 지 1시간 20여 분이 지난 어제 오후 5시 46분 대형 쇼핑센터 이온몰이 폭발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순식간에 폭발했고 그 충격으로 건물 파편들이 사방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근처를 지나던 차량에서도 폭발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놀란 차들은 모두 멈춰서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폭발 직후로 보이는 다른 화면입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사람들은 몸을 숙인 채 이온몰 밖으로 서둘러 대피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촬영한 쇼핑몰 내부 모습을 보면 폭발 당시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천장은 뜯겨 나갔고 매장 곳곳이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직원만 2,700명에 달하는 이온몰 폭발로 지금까지 모두 3명이 숨지고 1명이 심정지 상태입니다. 現時点において当社として把握しておりますのは3名の安否確認ができておりません。 사망자는 모두 매장 직원으로 알려졌는데 이온그룹 측은 직원 일부가 지진이 발생하자 고객들을 대피시킨 뒤 건물 내부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규모로 미뤄볼 때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원인은 계속 조사 중입니다. 昨日の消防警察による捜索時にはですね、その建物内でガス臭がしたというような報告が入っておりまして、いずれにしましてもその詳細な原因についてはですね、これは現在
詳細を調査中であります。 근처 야스시로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대형 굴뚝이 무너지면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13명, 사고 현장마다 행방불명자도 여럿입니다. 時間との勝負になっております。現場の総力を挙げて一人でも多くの方々の救命救助を目指してまいります。 인명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진 피난민은 7,7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이 밖에도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정전과 단수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이 지역에 공장이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어서 곽상은 기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황급히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고 모니터와 책들이 힘없이 쓰러집니다. 今強い地震がありました。熊本今強い地震を感じました。 상품이 널브러진 상점에선 직원들이 놀란 고객들에게 대피를 안내합니다. だからもし早急にお店をちょっと出たい方はこちらに並んで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강진이 휩쓸고 간 구마모토 곳곳에선 주택이 무너져 내렸고 신사의 지붕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もう小屋の中おったらもうダメだった。もう死んずった後。 부서진 건물들 사이에선 화재로 인한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消防隊員でしょうか。火災現場へ向け消火活動している状況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구마모토 현에서만 14만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4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今回でかかったですね。前もありましたけど、前以上にちょっとでかかったので、停電はしてますけど、そんぐらいかな。停電、荷物はちょっとひっくり返ってます。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중간이 뚝 끊겨 엿가락처럼 휘었고 열차는 선로를 이탈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강진 직후 활주로를 폐쇄했던 구마모토 공항은 어제 저녁 운항을 재개해 정상 운영 중이지만 육상교통 차질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八代市内あたり一帯もう信号がついてないですね. 이온몰과 일본 제지 공장에서 주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산업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는 구마모토 제1공장 가동을 중단한 뒤 안전검사를 거쳐 재개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건설 중인 제2공장 공사도 여진 우려로 일부 중단됐습니다. 도요타는 후쿠오카의 3개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고 혼다는 오토바이 생산 공장에서 누수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 우편은 구마모토 현내 우체국 창구 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등 지역 물류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이틀 전 11%나 폭락한 한국 주식시장이 어제도 6% 급락하며 5,600선으로 밀렸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이 꺾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매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가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발동됐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그제 폭락을 딛고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저가 매수세 유입에 3%대까지 반등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20분간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고 장중 한때 12% 넘게 폭락하며 5,200선까지 밀렸습니다. 이후 기관 매수세가 몰리며 낙폭을 줄인 코스피는 그제보다 5.9% 급락한 5,66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급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양 시장 모두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조 9천억 원, 1조 2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20% 가까이 폭락했다가 그제보다 9.6% 급락한 140만 원대의 거래를 마쳤고 삼성전자도 18만 원대까지 내려갔다 5% 하락한 20만 원대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고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투매로 이어진 걸로 분석됩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지금 우려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못 맞췄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점점 이제 이익이 고점의 형상으로 점점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연일 큰 폭으로 떨어진 증시에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와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은 더운데 제 국장은 춥고, 예, 뭐 그렇죠. 좀 안 보고 싶긴 한데 묻어두면 또 오른다고는 하니까. 급격한 변동성이 계속되면서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초 139조 6,948억 원에서 20% 넘게 급감해 107조 1,994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SBS 이태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한국과 브라질 기업인들에게 항공, 광물, K-뷰티의 3대 분야에서 성과를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미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칠레에 도착했습니다. 산티아고에서 강청원 기자입니다. 브라질의 경제 수도 상파울루에서 열린 한국 브라질 기업인 행사. 현대차그룹 정의선, 포스코 장인화,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양국 기업인 수십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보적인 혁신 기술과 제조 역량,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 양국은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히토류 등 핵심 광물, K-뷰티를 핵심 협력 분야로 꼽기도 했습니다. 우리 공군에도 수송기를 납품하는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인 엠브라에르사에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부품을 대고 포스코는 영구 자석용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등 기업 간 MOU 7건도 체결됐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해 143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액을 2년 안에 2배로 늘리자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젊은 시절 일했던 상파울루의 금속노조 사무실을 둘러본 뒤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드는 일은 브라질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를 게 없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2박 3일 브라질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이 대통령은 남미 순방 두 번째 방문지인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합니다. 산티아고에서 SBS 강청원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와 함정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건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도료를 표면에 칠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개발한 스텔스 도료가 미 국방부의 테스트를 최고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스텔스 도료를 선체 표면에 칠한 해군 고속정을 향해 10km 떨어진 지점에서 레이더 전파를 쏩니다. 레이더 전파의 반사 면적을 측정하는 시험 결과 전파 흡수율은 85에서 88%로 나타났습니다. 36m 길이의 고속정이 레이더엔 고작 4m짜리 어선처럼 포착되는 겁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달 26일 이 스텔스 도료 ION-1에 대해서 FCT, 즉 해외 비교시험 프로그램의 통과 최종 보고서를 개발업체에 발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파 흡수능도 중요하지만 두께, 무게, 작업성, 내구성 등이 각별히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모든 소재가 국산이므로 미 국방부는 지상 장비와 무인 시스템, 탄약, 수상함 등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술 성숙도에선 FCT 최고 수준인 9단계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TRL-9, 그러니까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 등급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첨단 국방 소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검증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대미 무기 수출을 위해선 반드시 FCT를 통과해야 하는데 K방산의 FCT 통과는 한 방산 대기업의 2.75인치 유도로켓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특히 육해공 모든 무기에 적용할 수 있고 기술 성숙도 9단계인 국산 방산 물자의 FCT 통과는 처음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서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던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으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불가능하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어제 이 발언.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행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는 터라 정치권엔 큰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조 의장은 밤사이 SNS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도 진화에 애썼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한다고 전했습니다. 비현실적입니다. 또 그것을 국민들이 수용할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들도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다. 필요하면 조 의장이 사과해야 한다.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동시에 이번 파문이 당원 표심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연임 프로젝트란 친명계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정무특보였던 국회의장의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발언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면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마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그래미가 아시안 팝 부문을 별도로 신설하자 BTS 방탄소년단이 그래미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음악은 지역과 언어로 구분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미국 주류에 일침을 가한 우리 한국 청년들의 목소리에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